안녕하세요. 법선생TV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상속과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나누어 주실 상속 전문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유언, 네, 그리고 증여, 유언 내용, 유언 신탁의 각 네,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자필 유언과 공정 증서 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 유언 형식 5가지 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유언 공증과 자필 유언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예, 자필 유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고, 공증 유언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유언 공증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님이 그 장단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언 공증은 일단 이제 공증인인 변호사님이 작성해주는 유언장인데요. 그렇죠. 네. 이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을 참석시켜야 되고요. 네.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공증인 앞에서 유언 네.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공증인께서 유언서를 네.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증인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데는 이론이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공정 증서 같은 경우에는 자필 증서에는 없는 네. 이제 증인을 요구한다는 그렇죠.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공증인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네. 단점이 있죠. 네.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 유언을 하신다면 네. 이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유언 공증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자필 네. 유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뭐 가능하다면 유언 공증 네. 하라고 말씀을 드리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변호사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증인도 구해야 되고 네. 막상 이제 증인 섭외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쉬운 쉽진 일은 않죠. 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자필 유언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필 유언은 결국은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뭐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필 유언을 할 때는 2가지만 이념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전문과 날짜와 성명과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본인 그 도장, 네. 도장을 날인하면 되는데 그 전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네. 뭐 그 내용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내 재산 어떠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한다. 이 내용을 정자로 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 네. 대신 대필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뭐 타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기재하시는 이유는 유언이 여러 번 있을 때 맨 후에 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성명, 주소,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네. 흔히 뭐 성명은 호나 예명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요즘 호나 예명은 안 쓰시니까 없죠. 네. 그냥 이름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소지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 없고 거소지를 적어도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찍으실 때는 꼭 인감 도장이 아니고 막 도장 찍어도 된다는 막 도장도 거. 되나요? 네, 그리고 무인 손도장 찍으셔도 된다는 거. 간단하죠. 네. 이처럼 이제 자필 증서가 상당히 간단하지만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무효되는 경우를 많이 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왜냐하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비법률가인 분들이 쓰다 보면은 뭐 하나라도 좀 불분명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제 문제를 생깁니다. 후에도 말씀드리지만 등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자필 증서는 뭐 효력이 조금 뭐 불분명할 수는 있지만 증인도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변호사님 이 공정 증서의 유언과 자필에 의한 유언이 나중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할 때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유언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망하시면 등기라는 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라는 절차는 결국은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등기를 신청할 때 유언 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유언 공증만 가지고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필 유언 같은 경우는 조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네.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인 절차라는 게 그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자필 유언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라는 그 절차적인 것이고요. 그런 검인 절차를 거쳐서 검인 조서가 나오면은 그 검인 조서 등본과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그 동의서까지 첨부를 네. 해서 두 가지를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등기 절차에 있어서도 유언과 자필 증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상속인들 간 갈등이나 분쟁을 피하려면 사실 공정 증서에 의하는 게 조금 예, 더 확실하고 그렇죠. 간편하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필 증서에 있어가지고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검인 절차라는 게 일단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그 유언장, 자필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제 검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을 법원으로 이제 나오라고 검인 기일을 지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상속인이 나와서 그 자필 유언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한 명이라도 문제 삼게 되면은 공동상속인들의 등기소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에는 인간과 인간 증명서까지 첨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유언 공증을 할 때보다는 등기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자필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이제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네.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상속 설계, 유언을 통한 상속 설계를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상속과 관련돼서 또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